안녕하세요. 미용학개론 이문진입니다. 벌써 13주차 수업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화장품 학개론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리뷰하고 이번 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향료부터 했었는데요. 향수에 대한 부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화장품 요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료는 향수 자체로도 단품을 형성하고요.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게 되면 탑노트, 미들노트, 그다음 베이스 노트에 대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탑노트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는 향이고요. 그 대신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베이스 노트는 뭐냐면은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은은하게 깔려서 오리도록 가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향은 베이스 노트죠. 미들 노트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향수는 탑 노트와 미들 노트와 베이스 노트가 적절히 블렌딩이 되어 있는 향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컨셉 원료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 컨셉 원료의 원료 자체가 화장품 이름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원료들 들어가고 있고요. 기초 화장품, 크게 청정 제품, 피부 정돈 제품, 보습 보호, 그 다음에 영양 공급 제품, 기능 활성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정 제품 주로 클렌징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돈 제품은 화장수, 우리가 토너나 스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보습을 위한 에센스와 앰플에 대한 차이점 설명했었죠? 예. 그리고 점도에 따라서 에멀전, 그 다음에 크림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양 공급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크림들은요. 그 앞에 나이트나 데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꼭 그때만 사용할 이유. 주로 나이트 크림은 나이트의 피부에 작용돼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은 빛에 의해서 파괴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죠. 데이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습니다. 나이트든 데이든 주로 영양 강화를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활성화 제품으로 단품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 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팩 마스크 우리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일단 크게 주름 개선과 미백과 자외선 차단으로 나눠집니다. 미백 기능은 피부의 색소 침착을 예방하거나 이미 생긴 색소를 조금 완화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지우려면 그때부터는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고시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인정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거는 뭐다? 미백 화장품이다 라고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정도 외우고 지나간다고 하면 대표적인 성분 알부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 제품은 우리가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름 개선의 대표적인 성분 이름 뭘로 외우자 그랬어요? 레티놀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레티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레티놀은 빛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은 밤에만 바르라고 돼 있고 빛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나이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화장품에는 이렇게 밤, 달, 별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저녁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제품까지 설명했는데 자외선 차단 제품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갔죠.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과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있는데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구분되나 자외선 C, UVC는 지구에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자외선 A와 B를 차단하는 제품이 주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UVA는요, 긴 파장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깊숙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서서히 작용해서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야기시킵니다.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자외선이고요. UVB는 우리가 리조트 같은 데 갔을 때 단기간에 햇빛을 보고 빨개졌다가 간지럽고 며칠 뒤에 껍질이 벗겨지는 단파장으로
일광 화상과 홍반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UVB만 차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UVA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광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를 방지하려면 UVAB를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을 표기하는 표기법은 SPF와 PA+로 구분이 됩니다. SPF는 주로 숫자로 표기가 되고요. UVB를 차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PA+, 플러스가 3개까지 있는 거, UVA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근데 꼭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은 마네킹이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뭐 땀이나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닦여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느 정도 좀 두껍고 넉넉히 발라야 됩니다.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 얘기했죠. 최근 들어서 지금 기능성 화장품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계속 화장품 법안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화장품이라는 산업을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세우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강대국을 갖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부터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 의약 외품이었던 것들을 화장품 시장으로 돌리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의성에 맞게 컨텐츠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바로 포털 사이트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직 국회 법안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확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화장품 살펴봤고요.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바디케어 화장품입니다. 예전에 무슨 바디에 따로 화장품을 쓰나요? 비누로 씻고 말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바디케어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고요. 물론 청정 제품이 우선이긴 하지만 청정 제품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바디워시, 바디 로션, 바디 크림, 그리고 데오드란트 같은 채취 방지제까지. 데오드란트는 원래 다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에서 발전한 겁니다. 인종마다 채취가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인종마다 채취가 다른 거는 먹는 거에도 기인하긴 하죠. 어쨌든 채취 방지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 데오드란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이외에 핸드는 핸드 전용 화장품, 발은 발 전용 화장품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쓰는 가슴 전용 화장품도 따로 있고요. 바디용 오일, 스크럽 이런 것들, 그리고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에 이르기까지 바디케어 화장품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조 화장품, 안면 화장품에서 기초 화장품 앞에 봤고요. 색조 화장품 볼까요? 우리 색조 화장품 하면 뭘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앞서 배웠던 색조 화장품에는 염료가 많이 들어있다. 안료나 염료가 많이 들어있다. 색소가 들어있는데 색조 화장품에는 주로 안료, 용액에 의해서 씻겨내지 않는 안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는 전용 클렌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색조 화장품은 크게 피부 표현을 하는 베이스 화장품과 그 다음에 포인트 화장품, 아이와 립을 대표하는 포인트 화장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사이를 가르는 메이크업 베이스 있죠. 그 위에 피부색 보정해주는 파운데이션 있죠. 그 위에 원래 팩트나 파우더를 발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파운데이션과 팩트 파우더 단계를 같이 진행하는 쿠션이라는 기발한 제품이 나와서 단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매출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특허죠.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외국 다국적 기업 회사들이 그 쿠션 화장품의 특허를 사서 쿠션 화장품을 내놓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포인트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아이와 립이 있습니다. 피부 표현 화장품 하나 지나갔네요. 치크 있죠. 치크. 혈색을 브러셔라고도 하고요. 혈색을 부여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포인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나 특히 안료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피부를 지우는 리무버 이외에 더 잘 지워지는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안료가 많이 쓰였다는 거고요. 아이 제품으로는 브로우 있고 섀도우 있고 라이너 있고요. 마스카라 있습니다. 그리고 립은 굉장히 립스틱, 립글로스, 틴트 이런 다양한 그런 화장품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조 화장품 시장은 동양인들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색조 화장품을 알아주는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인 베이스한 색조 화장품은 동양인에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로레알이나 에스티 로더 계열 화장품들도 다국적 기업으로서 랑콤도 랑콤 저팬, 랑콤 코리아 이런 식으로 동양인들에게 어울리는 색조를 펼치기 위해서 테스트 모델을 많이 구현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랑콤 저팬이 유행이었을 때와는 달리 이 테스트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트렌드를 빨리빨리 반영하는 시장을 대한민국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피드백이 빠른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다국적 국가들이 동양인들의 색조 화장품을 위해서 한국을 테스트 모델로 쓰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동양인들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K-팝, K-뷰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미용 공부할 때 가장 쉽게 또 많이 여러분이 접하면서 들어온 부분들이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먼저 배운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뷰티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을 가장 빠르게 먼저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활용성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에 의해서 탄생되는 색조 화장품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쿠션이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믹스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만들어낸 그런 아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화장품이 아니라 있는 거를 믹싱한 겁니다. 이 사용감에 의해서 나온 화장품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화장품,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아이디어와 안건을 낼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화장품 분야로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네일 에나멜을 둘 수 있습니다. 왜 독립됐다고 할까요? 조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죠. 네일 에나멜은. 그렇죠. 에나멜이고 이 팔리시가 다른 화장품하고 달리 유통기한도 짧고 공기하고 접하면서 바로 굳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일 에나멜은 다른 피부 조직에 쓰이는 화장품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일 에나멜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일 미용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싸죠. 굉장히. 네일 미용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시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무슨 시장이에요? 모발 화장품 시장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하면 대부분 스킨,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매일매일 샴푸하죠, 여러분. 모발 화장품 시장 상당히 큽니다. 샴푸로 세정하고 난 다음에 린스로 컨디셔닝을 하고요. 또 영양을 주기 위해서 각종 트리트먼트를 씁니다. 모발에 쓰는 트리트먼트 있고 두피에 쓰는 트리트먼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쓰는 퍼머넌트 제, 헤어 컬러를 위한 염색제, 탈색제, 탈모, 제모, 스타일링제 이런 게 다 모발 화장품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샴푸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정을 위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도 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왜 또 샴푸가 필요하냐면 스타일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샴푸는 씻어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얼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샴푸도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져서 도대체 어떤 샴푸가 나한테 맞고 어떤 샴푸를 골랐어야 될지 약간 혼선이 올 정도로 소비자 시장에서 샴푸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린스 똑같아요. 린스란 말 쓰지 않고 컨디셔너라는 말을 원래 쓰죠. 역시 제가 설명한 대로 일본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린스라는 말은 정확히 영어로 행구원핸드라는 뜻이기 때문에 컨디셔너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이 노폐물 제거된 후에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모발에 우리 성질 배웠죠. 대전성, 정전기 일어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컨디셔너는. 근데 이 컨디셔너, 린스로 일컬어지는 컨디셔너는 짧습니다. 효과가. 그런데 모발에 사용하는 트리트먼트는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축척질을 가지고 모발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디셔너는 샴푸 후에 컨디셔너를 적용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짧죠? 트리트먼트는 그거보단 더 길게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핫타올이나 집에서는 그 다음에 전문 살롱에서는 스티머를 해서 충분히 모발에서 흡수하도록 적용하도록 기다려줍니다. 트리트먼트는 모발 표면에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모나 육모는 모발이 잘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항암 환자들이나 아주 특별한 병증이 있을 때고요. 대부분 탈모가 진행된다 하면 그 첫 번째 사인은 모발이 어떻게 된다? 가늘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양모, 육모 제품도 모발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제, 우리 헤어 미용할 때 배웠죠? 그리고 컬러, 염색제, 헤어 스타일링제 이런 게 다 뭐다? 이런 게 다 모발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장품에 대한 총체적인 개론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2학년 때 화장품 학을 통해서 이 화장품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